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강남센터의 그린 오픽입니다. 모든 시험은 최신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하죠. 최신 경향을 파악해 볼 수가 있고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픽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매달 시험을 보고 그때그때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1월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난이도는 6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돌발로서 호텔이 나왔는데요. 너네 나라의 호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이제 묘사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 문제로서는 이제 호텔에 가면 너가 일반적으로 뭘 하는지 너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온 거고, 여기 4번 같은 경우에 난이도 5, 6 기준으로 4번과 6번과 9번에서는 항상 이 유년 시절 경험, 최초 경험, 최근 경험, 비교 및 대조 이 넷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4번에 넷 중에 하나, 호텔 같은 경우는 최근 경험이 거의 100%가 나오는데 여기는 인상적인 경험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요즘 들어서 기존에 있던 문제 유형과 조금 맞지 않게 틀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모든 주제가 해당되진 않고 몇 가지 주제가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호텔입니다. 근데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게 어차피 뭐 최근 경험으로 공부를 했든 인상적인 경험으로 공부를 했든 과거 경험을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준비해온 답변으로 과거 경험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는 설문지에서 선택한 집에서 보내는 휴가가 나왔습니다. 저희 수업 때는 집에서 보내는 휴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추하는 그 설문지 항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 옆에다가 영상 하나 제가 띄워드릴게요. 캡처 사진. 제가 지난번에 설문지 항목 추천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거기서 집에서 보내는 휴가는 비추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지 선택하진 않지만 각 주제별로 기출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단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보내는 휴가를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선택하자마자 바로 나왔네요. 첫 번째 문제로서는 단순 묘사로서 집에서 휴가를 보낼 때 보통 누구랑 같이 보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6번은 최근 경험으로서 최근에 집에서 휴가를 보냈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7번으로서는 인상적인 경험, 집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어떤 특별한 그런 기억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기억이 왜 특별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는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서는 설문지에서 선택한 카페 가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단순 묘사, 너네 나라의 카페에 대해서 한번 묘사를 해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9번도 아까 호텔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4번, 6번, 9번에서는 이렇게 넷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대로라면은 이 인상적인 경험이 10번에 나와야 되고 이 최초 경험이 9번에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에 얘네가 또 문제를 좀 까탈스럽게 또 내고 있네요. 기존의 유형에서 살짝 틀어져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묘사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답변하고 나서 여기 9번에서 최초 경험이 나올지 인상적인 경험이 나올지 모르니 두 질문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모두 같이 해주고 나서 9번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든가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롤플레이로는 지형이 주제로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11번 외국에 살고 있는 친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 친구의 나라의 지형적 특성에 대해서 질문을 3-4가지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친구는 놀러 가는데 어디를 놀러 가고 어디 관광 명소나 맛집이나 뭐 이런 데 갈 생각하지 무슨 지리적인 특성 이런 거 왜 물어봐. 근데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우린 답변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브레인스토밍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12번에서는 이제 이 친구와의 만남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문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 발생 상황 설명을 해주고 나서 대처 방안을 몇 가지 제안을 해봐라.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를 방문을 했는데 그 나라의 지형이 우리나라의 지형과 좀 달랐었다면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이런 문제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14번, 15번 같은 경우는 거주지가 주제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정말 주의할 게 있어요. 거주지가 주제로 469에 나올 때랑 14번으로 나올 때랑 비교 및 대조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주지가 주제로 4번, 6번, 9번에 나올 때는 너네 집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예전 집이 작아서 방이 몇 개 없었고 지금은 집이 넓고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14번에 나올 때는 우리 집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너네 나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집 건축물 형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아파트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엔 아파트가 많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고 나가든 브레인스토밍을 잘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15번에서는 이제 집 관련해서 너네 나라 사람들이 다루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있니?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거주지 같은 경우는 빈출도수가 가장 높은 주제이기 때문에 어디 문항으로 나올지 모두 다 마스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2, 3, 4에서 나오든 5, 6, 7, 8, 9, 10, 11, 12, 13 룰플레이에서 나오든 아니 지금처럼 14번, 15번 이렇게 나오든 IH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집이 14번, 15번으로 나올 때도 반드시 브레인스토밍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11월에서는 이렇게
5가지 주제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오늘은 또 이제 가르쳐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롤플레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과거 경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 경험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번 문제가 호텔에서 인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내 실제 경험을 떠올립니다. 아, 내가 뭐 작년에 제주도를 갔을 때 신라 호텔을 갔는데 로비도 굉장히 깨끗하고 방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루프탑도 굉장히 예뻤고 1층에 와인바에 와인도 굉장히 좋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만약 지금 말한 이 경험이 나의 실제 경험이면서 정말 큰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절반 이상을 내가 지어내야 되는 말이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지금 제가 말한 이 호텔에서의 인상적인 경험은 호텔에서 밖에 못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과거 경험은 배점도 높고 어떤 주제의 과거 경험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주제에 대한 스크립트를 만들 때 그 주제에만 국한돼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커버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호텔 로비에서 내가 잠깐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꼬마애가 막 뛰어다녔다. 근데 어떻게 뛰어다녀?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너무 화가 났다. 근데 더 화가 난 건 그 부모님과 직원들은 신경도 안 썼다. 그래서 내가 그 꼬마애한테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아우 참았다. 왜? 모르는 사람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고 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상황, 환경은 어디죠? 장소, 호텔 로비예요. 호텔에서의 인상적인 경험 이렇게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 호텔에서 인상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가 나왔을 때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좀 전에 봤었던 이 카페 9번 인상적인 경험을 봐볼게요. 이때 꼬마애가 뛰어다녔다고 한 얘기 그게 호텔에서 발생했지만 장소만 옮기는 겁니다. 카페에서 친구랑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꼬마애가 뛰어다녔다. 근데 화가 났던 거는 카페 직원이나 부모님 신경도 안 썼다. 이렇게 가준다는 겁니다. 카페에서 인상적인 경험을 쓸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위 얘기를 호텔과 카페뿐만 아니라 술집, 식당, 공원, 해변, 국내여행, 자유시간 약속 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장소만 바뀌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여행 관련 인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내가 여행을 갔을 때 어떤 호텔에 갔는데 이러면서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 간 거예요. 근데 호텔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여행 가서 내가 어떤 술집에 갔는데 카페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바다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자유시간. 너가 기억에 남는 자유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주말에 친구랑 같이 카페 갔는데 술집에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공원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똑같이 가준다는 거죠. 아니 약속 같은 경우도 어포인트먼트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장소. 치과가 됐든 병원이 됐든 미용실이 됐든 이런데 미용실에서 내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꼬마애가 미용실 안에서 막 뛰어다닌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했다 참았다. 이렇게 가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호텔에서의 인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는 이 문제에서 호텔이 굉장히 예뻤다, 바베큐 맛있게 먹었다,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호텔에서 밖에 못 쓰니 다양한 주제를 커버칠 수 있게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한국말로라도 내가 브레인스토밍 해놓은 다음에 이제 이 표현들 내가 잘 모르겠는 표현들만 영어로 옮겨 놓는 겁니다. 호텔 로비에 있을 때 어떤 꼬마애가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녔다. 너무 화가 났는데 근데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접수원, 그 데스크 직원분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I almost gave the kid a piece of my mind. Give someone a piece of one's mind 들어가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한마디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almost 하고 나서 과거 동사 썼잖아요. 이러면 이 동사 할 뻔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짜증이 나서 그 꼬마애한테 한마디 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화를 참았다. Kept my temper, suppressed my anger. 화가 났지만 정말 참았다. 이런 몰랐던 표현들만 이렇게 써주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주고 스크립트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I was in a bad mood for the rest of the day. 사실 저희 수업 때 콤보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다 하나하나 장인정신으로 만든 15개 콤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에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이 표현들 아니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살짝 조금 바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콤보를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을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다양한 주제를 커버칠 수가 있으니까. 과거 경험 같은 경우는 14번, 15번을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으로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문제이고 배점도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스크립트를 항상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브레인스토밍을 하든 스크립트를 만들든 그럴 때 그 주제에 맞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커버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